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도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피서지가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실태와 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 최영기 교수 그리고 정혜관 대표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전라북도의 피서지, 여름 관광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 것인지 유추해보거나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 좀 짧게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면서 얘기해보죠. 예, 여름 휴가 예정일을 조사한 건데요. 이번 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한 17% 되고요. 그 다음 주 11%. 그래서 여름 휴가는 지금 절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하계 휴가를 가면서 서울에 있는 거주자들이 해수욕장을 방문하게 될 텐데 어느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을 가게 되는 것을 조사를 한 겁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강원도가 4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 그리고 인천, 전라북도는 2.2%. 뭐 요인이 있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적은 비율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볼까요? 예, 역시 이 서울에 있는 거주자가 전국의 해수욕장을 방문할 경우에 각 지역별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수욕장을 따졌을 때 부산은 해운대를 가장 많이 찾는데 3,000명 이상이 하루 평균 방문하고요. 강원의 경포대는 1,600명, 가까운 충남의 대천 해수욕장 1,400명, 전라북도에 있는 격포 해수욕장은 438명으로 대천 해수욕장과 비교하면 3분의 1이 못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이 자료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좀 얘기 들어볼 텐데 주로 해수욕장이 중심이 돼서 그렇기는 한데 저 자료가 전라북도 여름 관광지의 현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지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뭐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진 않고 대개 이제 현상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는 해수욕장 중심이다 보니까 계곡이 빠져 있죠. 저희 전라북도는 이제 지리산과 덕유산 등 이 계곡으로 오는 관광객이 이제 있는데 그런 수요가 좀 포함이 좀 덜 된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가 휴가 여행 목적지라는 그런 이미지는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여름 휴가하면 산, 강, 계곡, 바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 앞에서 통계에서도 봤습니다만 강원도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해운대, 광안리. 매번 뉴스의 제일 큰 토픽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라는 뭐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라북도는 여름 휴가 목적지보다는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뭐 한국적인 생활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곳들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수욕장에서 앞서 우리 통계에서도 봤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많은 그 수요가 적은 이유는 강원도에는 이제 해수욕장이 100개가 이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는 한 10개 정도 되니까 해수욕장 수가 워낙 적군요. 네네. 예. 물리적인 그 수용력을 보더라도 10분의 1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 저런 수요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네네. 환경적으로 보면 취약한 환경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에 있는 피서지가 그렇게 인기 있거나 선호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그 이제 단순하게 해수욕을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시설들, 숙박이나 음식이나 그다음에 또 다양한 해양 레저 액티비티들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은 관광객이 방문하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왜 그런지 원인과 대책 부분은 나중에 조금 뒤에 네.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정혜관 대표께서는 저 자료 보고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제 먼저 이제 최영규 교수님이 이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데이터 자체가 지금 해수욕장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예. 되다 보니까 예.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휴가라고 하면 계곡도 사실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뭐냐면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전라북도 이제 관광지가
피서지는 아니지만 제2차 관광지로 해가지고 예, 예. 틀림없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한옥마을 구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귀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료에 좀 빠져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좀 하나 더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자료 한번 잠깐 보죠. 예. 여름 휴가 여행지를 선택할 때 어떤 유형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올해에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한 조사입니다. 바다와 계곡을 찾는 바캉스 형태가 가장 많았습니다. 70% 이상이고요. 삼림욕 등 자연 동화형이 12%가 넘고 요즘에는 도심 휴가형도 많이 즐기시는 모양입니다. 그것 또한 9% 정도 됐습니다. 다음 자료 볼까요? 예, 학예 휴가 기간 동안에 인구 이동의 증가량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들여다본 건데 지난해 7월 29일부터 9일간 90해 동안 평상시보다 얼마나 인구 이동이 증가했는가를 나타낸 겁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 그 90해 동안에 평상시보다 5만 명 정도 인구가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강원도는 3만 명, 경남 2만 명, 전라북도에는 그에 반해서 12,0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료 놓고 보면 이 자료는 이제 그 인구 이동의 증가량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수욕장만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관광지를 전부 다 포함을 한 경우일 텐데 이렇게 놓고 보면 해수욕장이 적어서라기보다는 해수욕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는 이건 힘든 자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봤던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교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 이제 분석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공항의 활성화라든지 광주공항이라든지 무안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KTX 여건 그다음에 KTX가 광주의 송정으로 가는 부분이라든지 목포로 이제 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여객 회리 이것도 보게 되면은 목포항이라든지 이제 남도에 있는 회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 이제 접근성에 있어가지고 교통이 물류 개념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은 인원들을 갖다 수용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추악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자료에 조금 착오라든지 예. 통계에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자료 보면 어쨌든 여름에는 이제 산이라든지 계곡 같은 바캉스 형태의 여름 휴가를 많이 즐긴다는 건데 인구 이동 증가량으로 보면 전라북도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봐서 바캉스 형태의 전라북도의 여행을 인기 있는 곳이 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요. 우선은 앞서 그 통계에서 전라남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라남도에서는 제주도로 가는 예. 목포에서 출발하는 배편, 예. 배편들이 있고요. 장흥에서도 있고요. 예. 그런 수요들이 교통은 전라남도를 통해서 가서 통계는 그렇게 잡히는 거니까요. 그런 아마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와 1대1로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전라남도는 남해안과 서해안을 두 면을 접하고 있고 지자체 수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여름 휴가지 해수욕장 중심으로 한다면 불과 부안, 고창 요 두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비교를 1대1로 해보면 이렇게 뭐 목적지도 그렇고 이동량도 그렇고 이건 뭐 연계되는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전혀 바캉스 이런 휴가 여행지로 매력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제 변산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지난 한 4, 5년 동안 굉장히 국립공원에서 일부 해제되면서 지금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좀 진행 중인 공사도 있긴 하지만 지금 또 이제 부안에서 이번 주에 또 외래 방문객을 위한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적인 양은 적지만 우리 전라북도만이 해줄 수 있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군산 군도가 육로로 연결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참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시면서 꼭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아직 음식은 좀 문제가 있더라.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적은 수요가 많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적은 수요가 오시더라도 만족하고 가시고 또 소비를 많이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간다면 뭐 우리 전라북도도 충분히 하계 휴양 관광지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인 분석 그리고 그 다음에 대책 부분 좀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 조금 전에 그 변산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한때 뭐 그 전라북도에 대한민국 전국적으로도 변산하면 뭐 탑으로 쳐주는 네. 그런 해수욕장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네. 사정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또 언급됐었던 무주구청도 있고요, 지리산도 있고요, 네. 또 고군산군, 또 선유도도 있고 이렇게 환경은 굉장히 갖추고 있는데 어찌됐건 관광지로서 굉장히 많은 유입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좀 짚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겠는지요? 지금 이제 원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벌써 이제 많은 얘기가 이제 오간 것 같은데요. 최영기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부분 자원의 좀 한계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피서 바캉스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수많은 해수욕장, 전라북도에 적은 해수욕장 수, 그다음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최적화되어 있는 교통량, 이제 교통 여건인 거죠.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여건이 개체수가 좀 적은 게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도에서도 좀 노력을 해가지고 여름에도 좀 찾아올 수 있는 예. 해수욕장을 좀 교수님이 단순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좀 서비스 질을 향상을 해가지고 예. 대한민국 속에 전주에 뭐 부안권역, 예. 뭐 고창권역, 군산권역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꼭 여름에는 이 지역을 찾아가지고 목적성 관광을 뛰고 예. 여름을 나고 예.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대책 마련을 해서 향후에 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충분하게 극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잘 갖고 놓으면 네. 매력적인 곳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 그럴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로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고 네. 흔히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관광 인프라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혹시 이런 것이 비춰질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인프라라는 것이 뭐 물리적인 환경적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인적 인프라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무주 덕유산 리조트가 굉장히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숙박 시설 자체의 어떤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불만족하고 있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무주 리조트가 전국에서도 강원도에 비견될 만큼 대규모 숙박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시면 그 수요들이 무주 구촌동의 어떤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무주 리조트가 이제 회사 사내의 문제이긴 하지만 정규 노동자보다는 비정규직 파트타임을 쓰면서 예. 고객 서비스들의 질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영향을 고객들이 이미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 구촌동 자체에도 굉장히 요즘 제가 최근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여름 휴가객들이 오지 않더라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민간 부문에서 내재적으로 스스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행정에서 뭐 홍보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정작 왔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 전달을 하지 못한다면 예. 문제가 앞으로도 이건 뭐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로 이제 무주 리조트에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아무래도 먼 곳에 있는 지리적인 취약점도 있고요. 또
숙박이라든지 네. 또 교통, 네. 또 밤낮으로 즐길 수 있는 그 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정막적으로 갖춰져야 네.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네. 좀 더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수가 엑스포 이후에 새로 생겨난 관광 명물이 뭐냐면 여수 밤바다의 포장마차입니다. 예.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뭐 버스크라는 가수의 노래로도 유명하지만 큰 돈 들어가지 않는 민간이 주도하는 그러한 관광 매력물들을 만들므로 해서 새로운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포도 지금 여수 이게 사실은 케이블카 문제는 뭐 건설과 뭐 하지 않는다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예. 여수 케이블카 이후로 관광객이 많이 왔고 그 여수 케이블카를 모델로 해서 목포가 지금 또 곧 케이블카를 또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물리적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매력물들을 계속해서 예. 만들어 나가야 예.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유입된다는 거죠. 예. 새로운 것이 없으면 오지 않는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예. 지난해 봤던 것과 올해 와서 본 것이 똑같다면 관광객들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예. 오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력물들, 거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대표께서는 꼭 이런 것은 좀 갖췄으면 좋겠다, 갖춰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전라북도의 여름 휴가지 또 피서지를 위해서. 지금 이제 사실 피서지라고 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전라북도 이제 앞에 다 얘기했지만 해수욕장의 이제 개수가 적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메리트 있는 전라북도에 지금 성지와 같은 관광 자원이 어디냐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하면 목적지가 해수욕이지만 2차 관광지로 유입을 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더위 속에 한옥마을 참 관광하기 좀 덥다 보니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위를 달릴 수 있는 시기에 예. 맞춰가지고 뭐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워터파크 로드에다가 설치를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이제 물총이겠죠. 그런 걸 갖다 놀아줘가지고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런 부분이라도 좀 도입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예를 들어서 꼭 해수욕장이 적다 보니까 전라남도를 해수욕을 마치고 서울로 예, 예. 귀환을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2차 관광지로 전라북도를 찾을 수 있도록 예. 유입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를 이렇게 시키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인과 대책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자료 보면서 마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선호를 받고 있는 그런 여름 관광지 20위를 꼽아봤는데 전라북도에서는 한옥마을이 2위로 되어 있고요. 여름 피서 바캉스라고 할 수 있는 채석강 3위, 내소사 8위, 또 18위에는 무주의 머루 와인 동굴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름 여행지를 선택을 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볼거리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요. 여행 기간과 일정, 또 그리고 이동 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름 관광지 20위 보면 저건 물론 이제 내비게이션에 어디를 네. 찍어놓냐는 포인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저게 다 유명한 관광지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겠으나 저거 보면 조금 관광의 형태가 좀 혹시 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곡과 산이 좀 적어서. 네.
근데 방금 그 통계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특정 짓지 않더라도 예. 전라북도를 예, 왔을 때 갈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곳이기 예. 때문에 뭐 여름 휴가지라고는 좀 말씀을 하기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해수욕장 뭐 또는 계곡 뭘 여름 휴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연 자원뿐만이 아니라 인공적인 자원. 예를 들면 이제 워터파크죠. 워터파크는 뭐 이게 관광객들,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강원도나 전라남도나 부산이나 경북이나 워터파크는 미어 터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소위 호캉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쇼핑몰을 찾아가는 여름 휴가도 있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라남도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쇼핑몰을 유치를 했는데요. 여름에 지금 제가 한번 어떤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자연 자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행의 형태가 휴가를 보내는 형태가 옛날 같이 꼭 산과 바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호텔, 예. 쇼핑 시설, 워터파크 이런 인공 자원들로 여행의 그 행태가 좀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라북도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조금 전에 그 여행지를 선택하는 기준에서도 뭐 볼거리, 즐길거리, 뭐 먹을거리 네. 있으니까 그런 요소들이 더 갖춰진다면 네. 여러 가지 전라북도의 메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네. 좀 더 복합적인 그런 관광 요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정혜관 대표께서도 주문하고 싶은 내용 좀 하나 말씀하시고 얘기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도 이제 그 자원에 대해서는 벌써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얘기했던 언급했던 거하고 좀 붙여가지고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시기에 맞게끔 소소하지만은 그 정리된 서비스 그러니까 이벤트죠. 그런 지자체들이 조금 그 준비를 해가지고 뭐 전주시청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에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군산 같은 경우는 선유도에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남원 같은 경우는 지리산 권역에서 좀 해본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예. 지자체에서 소소하게 작지만은 그 찾아오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이벤트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더욱 알찬 예. 이런 부분들로 그 찾아오는 예. 관광객들을 맞이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뭔가 좀 환대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최 교수님께 질문 드리면서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관광 상상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토탈 관광도 하고 네, 네, 네. 관광으로 좀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그 역점 두고 추진하는 상황이 비춰보면 이렇게 여름 관광지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좀 주문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지난달에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예, 예. 열렸습니다. 예.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지금 가 논의하고 있는 지역 관광의 발전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여름 휴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내년에 또 하고 또 후년에 또 하게 되는 일이 없으려면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또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대로 지역 주민분들의 인식도 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 단순하게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예. 아니라 관광객이 옴으로 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관광객을 보는 인식도 변화돼야 되겠고 또 관광 산업을 보는 인식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나아가고 지역 주민들 또한 지역 관광 발전에 그러니까 소위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관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민간이 잘 협력해 나가는 모델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을 잘 홍보 마케팅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행정 주도의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국가에서도 지역 관광 기구라 해서 DMO를 만들어서 예. 지역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상품
제작과 판매, 홍보, 마케팅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런 기구들을 잘 활용해서 현재 있는 것도 잘 깨어서 팔고 미래의 팔거리도 미리 좀 준비하는 예. 그러한 우리 관광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단박에 그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한 얘기를 내년에도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하게 된다면 그건 지나친 문제가 있겠죠. 그런 말씀 최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들으시는 분들 좀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이렇게 접겠습니다.